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3반 11조 발표를 맡은 박재민입니다. 저희 조는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의 효과성 검증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분석 개요, 분석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분석 결과, 활용 방안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분석 개요입니다. 옐로카펫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설치를 시작했고 현재 서울시 내 2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에 관한 정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조는 옐로카펫이 얼마나 어린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시된 사진은 서울 고은초등학교에 설치된 옐로카펫 사진입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벽과 바닥에 알루미늄 소재의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한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옐로카펫 설치 효과는 어린이들을 안전한 구역에서 기다리도록 유도하고 시안성을 높여 운전자가 보다 쉽게 보행자를 인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단 태양광 램프와 감지 센서를 부착하여 야간 안전 확보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분석 필요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옐로카펫을 주제로 한 뉴스 1440건을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를 진행하니 대표적인 키워드로 어린이, 교통, 안전, 보호구역, 학교, 사고 등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옐로카펫의 목적과 맞는 키워드들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대 사람 유형별 사상자 수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2019년에 최대의 사상자 수가 나왔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체 유형별 사상자 수 그래프를 보시면은 횡단 중의 사상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수철 등 옐로카펫 설치 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제한된 지역과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문제점이 있었고 이석철의 2019년 연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효과성 검증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주제로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분석 목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옐로카펫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QGIS를 활용하여 옐로카펫 입지 우선순위 지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와 정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용 데이터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정보,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데이터, 옐로카펫 설치 현황, 전국 CCTV 표준 데이터, 기상정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데이터,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활용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정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썬을 활용하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표준 데이터에 설치 연도와 지정 연도를 추가하여 시설명을 기준으로 3개의 데이터를 병합합니다. 그 다음 QGIS를 활용하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인 400m 거리로 버퍼를 생성하고 조인 기능을 활용하여 연도별 어린이보호구역 버퍼에 속하는 교통사고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을 활용하여 추출된 데이터와 기상정보 데이터를 병합하여 최종 전처리된 데이터를 추출했습니다. 다음은 QGIS를 통해 버퍼와 서울시의 사망사고 건수를 활용한 데이터 추출 결과물 예시입니다. 분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EDA, 회귀 분석, 군집 분석, 분류 분석, 공간 분석 및 우선순위 입지 선정 순입니다.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DA 결과는 총 기사수 1440건 안에서 LDA 분석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토픽 12개 중 본 프로젝트와 가장 많이 관련된 토픽 4개를 추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픽 5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밝히는 옐로카펫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총 5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최대한 모든 변수를 고려한 첫 번째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고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윌콕스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그 다음 변수를 세분화해서 두 번째 다중선형 회귀를 진행했고 마찬가지로 윌콕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변화를 주어 포화송 회귀 분석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변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랜덤 포레스트 회귀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분석은 변수 특성에 맞춰 스케일링을 거쳤습니다. 네, 옐로 카펫이 사상자 수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규모 가설은 옐로 카펫은 사상자 수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대립 가설로 옐로 카펫은 사상자 수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로 설정했습니다. 종속 변수로는 사상자 수를 사용하였고 독립 변수로는 연도, 주야, 요일, 구 등의 변수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저희가 알고자 했던 옐로 카펫 설치 유무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p-밸류가 0.05보다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규모 가설을 채택하여 옐로 카펫은 사상자 수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상관계수가 음수로 나와 옐로 카펫 설치 유무가 미약하게 음의 경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여 충분한 트레이닝이 되지 않았을 수 있어서 통계적 검정을 실시했습니다.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샤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 옐로 카펫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의 사상자 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비모수 검정인 윌콕스 테스트를 수행하여 옐로 카펫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p-밸류가 0.05보다 큰 것이 확인되어 옐로 카펫은 사상자 수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전시설 변수를 확인해 보기 위해 CCTV가 설치된 그룹과 설치되지 않은 그룹에 마찬가지로 샤피로 테스트와 윌콕스 테스트를 수행하여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p-밸류가 0.05보다 커서 CCTV 설치 유무 변수는 앞서 반복된 규모 가설 채택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을 보행자로 한정한 후에 종속 변수를 일별 데이터를 월별로 묶고 사상자 수의 합을 구하여 사상자 수가 0일 경우도 포함시켰고 독립 변수도 수치형 변수를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최고 최적 이온 강수량 등의 변수를 포함시켰고 보호구역 변수의 일부 결측치에 평균값인 9.53을 사용해서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다중선형 회귀 분석 결과 수정된 결정계수는 0.6491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밸류가 0.05보다 커서 옐로 카펫 변수는 앞서 반복된 규모 가설 채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p-밸류를 통한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한 검증은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설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가설을 검증하기에 확보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윌콕스 테스트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윌콕스 테스트에서도 p-밸류가 0.05보다 커서 옐로 카펫은 사상자 수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 동안 발생한 건수를 추정하기 위한 분석인 포화송 회귀 분석이 더 적합할 수 있어 모든 독립 변수의 기간별 합계, 평균값을 활용하고 종속 변수로는 사고 건수로 변경을 하여 포화송 회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화송 회귀 분석에서도 옐로 카펫이 사고 건수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CCTV 변수의 경우 유의미하게 종속 변수인 사고 건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일수록 CCTV를 더 많이 설치한다는 점에서 이미 사고가 많은 지역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타당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사상자 수에 대한 변수 중요도를 알아보는 랜덤 포레스트 회귀 분석도 진행했습니다. 정확도가 약 83%로 나왔기에 충분히 타당한 분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형 회귀보다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그래프로 나타내었는데 보시다시피 화살표를 기준으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으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상위 그룹은 하위 그룹에 비해 더 높은 중요도를 보이며 상위 그룹의 대표로 보호구역 폭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하위 그룹 쪽에는 CCTV 여부와 옐로카펫 설치 유무가 0에 가까운 수치로 현저히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회기 분석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옐로카펫이 201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는 점, 옐로카펫은 매우 좁은 구역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데이터 수집의 단위와 일치하지 않다는 점,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가설을 검증하기에 확보한 데이터가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정밀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 관련 효과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지역별 군집 분석을 진행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최적 군집수가 3개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집 분석 결과 옐로카펫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군집 2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넓은 평균 보호구역 도로폭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사람이 보행 중이거나 횡단 중일 때 일어나는 타 군집과 달리 차량 단독, 차대차, 그리고 자전거와 같은 수단과 연관된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료에서 한 가지 이상치가 보이실 텐데요. 군집 1의 성동구 지역으로 파악이 되었고, 같은 군집 1의 타 지역과 대조적으로 군집 2의 특징인 차량의 사고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옐로카펫 유무에 대한 변수들의 분류 분석을 위해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변수들의 기여도와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우선 좌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연적인 현상을 제외하고 보호구역 폭과 CCTV 여부가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고,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보호구역 폭이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호구역 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 훈련을 통해 옐로카펫 유무를 예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옐로카펫 유무에 대한 트레인 데이터로 훈련 후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해본 결과 정분류율과 F1 스코어가 높은 수치가 나왔지만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과적합 발생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 분석 및 입지 우선순위 선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옐로카펫 설치 구역의 특성을 옐로카펫 미설치 구역 데이터와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 가장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10개의 구역을 추천해서 지도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입니다. 앞서 도출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옐로카펫 효과성 검증을 위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정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옐로카펫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추출합니다. 옐로카펫 설치 구역의 유의한 요인들의 특성과 미설치 구역의 요인들의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설치가 필요한 구역 우선순위 추천이 가능합니다. 추천이 된 우선순위 지역을 바탕으로 실제 옐로카펫 설치가 가능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 사고 건수 감소 효과의 기대가 가능합니다. 업무 활용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옐로카펫의 교통사고 건수 감소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옐로카펫 설치 기준법 마련에 근거를 두고 옐로카펫 홍보 및 교육의 경우 운전면허 자격 수험생을 대상으로 옐로카펫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해 인식 확보를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건수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옐로카펫 효과성 검증에 사용한 분석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옐로카펫 추가 설치를 추진합니다. 기업 투자 장려의 경우 옐로카펫 설치에 투자를 한 기업들에 한해 옐로카펫 일정 구간에 기업의 로고를 각인하여 이미지 제고를 통한 기업 홍보 효과로 투자를 장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옐로카펫 외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효과성 검증의 활용의 경우 향후 옐로카펫 외 교통안전시설물인 CCTV, 고원식 횡단보도 등에 대한 효과성 검증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